안녕하세요. 세리예요. 오늘 옷 좀 다르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베트남 전통 의상이에요. 응시대의 아우닭이라고 불러요. 괜찮겠죠? 와, 제가 전통 옷 좋아해요. 베트남 전통 의상이 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의상은 아우자이죠. 아우자이. 오늘 이렇게 입고 베트남 역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중등학교 때 역사를 너무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점점 역사 책도 있고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가 너무 재밌네. 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베트남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자세히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쉽게 간단하게 대충 한국어로 베트남 역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 엄청 많아요. 엄청 길어요. 시작한 데부터 현재까지. 너무 길어서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면 안 돼서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험반 시대예요. 베트남 역사는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전성에 따르면 우리 역사는 기원전 2879년 킹승vương 19국의 왕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킹승vương đông đình Hu의 왕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 숨람을 낳았으며 숨람이 왕위를 계승하여 락롱이라고 자칭했습니다. 락롱은 좀 알겠죠? 락롱은 아우크잖아요. 락롱은 아우크와 결혼하고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에서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욕족과 선족이 같이 살기 힘들어서 아우크는 50명의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락롱은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 후 장남이 왕으로 추대되어 홍왕이라 불렀습니다. 기원조 1100년경 고대 베트남 사람들은 염전 문화를 형성했으며 대표적으로 통선 청동복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돔선 청동복은 덤덤덤선이에요. 돔선 문화의 반전 덕분에 홍건들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홍건들은 나라 이름을 방랑으로 하고 수도를 풍자오 어느 날 부더로 정했습니다. 방랑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방랑 대학교가 있잖아요. 방랑, 베트남의 첫 나라? 그때는 왕의 아들을 랑라오라고 불리고 왕의 딸을 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빈부 차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반증 반자이하고 다양한 풍습과 생활 방식은 이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양왕, 그 홍광들 중에 18대 홍광인 홍외의 치세에 기원전 214년 땅, 진나라, 야당, 진나라 군대가 베트남을 공격해 우리나라는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인 아홉국의 지도자 독방이 홍광을 대신하여
진나라에 저항했습니다. 기원전 208년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팡의 부족들은 통합하고 안승분으로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아울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라성 어느 날 하노이에 있는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남vik의 왕인 듀라은 아울락을 공격했으나 신뢰하자 아들 점퇴를 미자와 결혼시키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안승분은 숙김수에 빠져 신성한 연주 신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79년 듀라가 아울락은 점령하면서 베트남은 천년의 북sob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북sob Bắc thuộc một nghìn năm Bắc thuộc. 북sob시대. 지금 북sob시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기원전 111년 한 나라가 듀라를 대승하여 베트남은 다스렸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40년 내 증자매의 반란은 최초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43년에 증자매의 왕조는 패배하고 베트남은 다시 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증자매의 반란은 cuộc khởi nghĩa của hai bà Trưng 이에요. 40년에 근데 3년 동안만 그 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베트남을 차례로 지배했습니다. 542년 리비의 분기가 승리하여 왕승을 세웠으며 북sob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602년에 베트남은 다시 뒤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여러 분기가 일어났지만 자주적으로 다스린 시기는 짧았습니다. 1000년의 건진 북sob시대 동안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베트남은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베트남민과 함께 짬족 또한 베트남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dân tộc Cham이요. 그 다음에는 오 왕조, 듀ngô, 응오 왕조. 그때는 938년 남한 군대가 수로로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영웅 ngô quyền 은 바탕간 전투에서 승리하여 천년의 북sob을 끝냈습니다. 939년 ngô quyền 은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고라로 정했습니다. ngô quyền 이 죽은 후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12명의 군주가 각기 다른 지역을 장악하고 일어났습니다. 링보랭이 장사들을 모아 나를 평정하였습니다. 링왕조. 948년 링보랭이 왕위에 올라 링딩황 국포를 대구 원로 정하고 화르 닝빙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979년 링딩왕이 사망하고 왕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세 된 링덩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라가 송나라의 침략 위협에 처하자 황태후 유망하는
왕위를 레황에게 넘겼습니다. 레황은 레đại hành 이요. 레đại hành 이 그 580년에 딩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딩레 왕조. 딩레 왕조는 레đại hành 에 의해 그 98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레랑링 시기에 딜레 왕조는 쇠퇴하였고 리거멍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리거멍은 리타이도예요. 그 다음에는 리왕조. 리타이도는 수도를 나일라성, 지금 하노이으로 옮겼습니다. 1050년 리탄동은 국호를 나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원조는 그 200년간 1009년부터 1225년까지 이어졌으며 리탄동, 리냥동 등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1075년부터 1077년까지 리등기 장군이 송나라에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나빅의 위상을 높였고 첫 번째 독립선 언문인 남국성하가 탄생하였습니다. 남국성하는 베트남의 첫 독립선 언문이요. Nam Quốc Sơn Hà Nam Đế Cư, tuyệt nhiên định Phật tại thiên thư, như hà nghịch lỗ lai xâm phạm, như đẳng hành khang thủ bại hư. 그 다음에는 리해동의 무력했으면 아들이 없이 그 8살 리지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정도로는 자신의 장관과 리지황의 결혼을 주선하였고 장관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왕조. 정왕조는 그 125년간 1225년부터 1900년까지 우리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타이동, 단동, 냥동 등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때는 논문자도 등장하며 베트남인들은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원조는 3차례 몽골 군대를 물리쳤으며 그 중에서도 정흥라오와 장군 정분동의 공로가 두드러졌습니다. 정흥라는 일군에 허진이 일군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죠. 그 다음에는 14세기 말 정왕조는 쇠퇴하였고 권력은 호원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호원조. 1400년 호윌리가 정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원조를 세웠으며 국호를 나잉으로 바꾸고 도읍은 따이로 탄화로 옮겼습니다. 호윌리가 왕위로 올랐지만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통치 1406년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호왕조는 패배하였습니다. 명나라는 2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분기하였습니다. 1418년 레이가 반기한 남선 분기가 승리하여 1828년 탕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은 독립은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독립선 인물은 민호래가오가 탄생했습니다. 민호래가오는 베트남의 두 번째 독립선
선언문이에요. 이거는 작가는 웬자이에요. 그 다음에는 레서왕조. 레라는 왕위에 올라 국호를 라이빙으로 정하고 탕랑의 도읍을 세우며 하울레 왕조, 레서 왕조를 열었습니다. 레텐덤식이 봉건 제도가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레텐덤이 죽은 후 막당용이 스스로 왕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막원조. 막원조는 65년 동안 5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막원조는 레왕조를 복구하려는 세력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레중흥 왕조예요. 1533년 레중흥 왕조가 재건되었습니다. 나라는 2개의 병정하는 정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북조 막왕조는 탄화에서 북쪽까지, 남조는 레중흥 왕조는 탄화에서 남쪽까지였습니다. 1592년 남조 군대가 른동 장군의 지휘 아래 탕랑을 공격하였고 막 군대는 크게 피하였습니다. 른동은 왕으로 책봉되며 첫 번째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레옹항에서 북쪽으로까지 랑와를 통치하며 그때는 이 시기 레원조는 그냥 명목상 존재만 한 분이었습니다. 조등이요. 랑정에서는 nguyễn hoàng 이 왕으로 자칭하였고 그때 그는 첫 번째 nguyễn 주였습니다. 18세기 말 랑정과 랑화는 모두 내전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따이선 1771년 따이선 봉기가 일어나며 복빙왕 윙해는 윙주와 진주 세력을 무너뜨리고 레지우덤을 왕으로 세운 후 위령으로 천수하였습니다. 레지우덤은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탄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청나라 군대는 오히려 침략군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윙해는 후승회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호칭을 광동으로 바꾸고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탕랑을 탈환하였습니다. 1792년 광동윙해가 갑자기 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응윙 왕조 시작합니다. 1802년 윙안이 수도를 점령하고 윙원조를 세웠습니다. 윙안은 왕위에 올라 자신은 살람 황제로 칭하고 수도를 후승회에 두었습니다. 1804년 그는 국호를 베트남으로 바꿨습니다. 1838년 그의 아들 닝망 황제가 국호를 나남으로 바꾸었습니다. 윙원조는 그 143년 동안 13연세대에 걸쳐 이어졌으며 마지막 왕은 마을아였습니다. 마을아이왕. 이거는 응윈조대예요. 응윈조대 옷이에요. 응윈조대 전통 의상이에요. 프랑스 식민지 파포 1858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센다 반도 다낭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그때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봉기가 실패한 후, 여러, 여러 차례의 봉기가 실패한 후, 1945년 8월, 베트남 국민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45년 9월 2일 파리 광장에서 호치민 주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베트남 민주共和国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 대한 정항전쟁이에요. 1945년 9월 23일 프랑스는 베트남에 다시 왔습니다. 남부에서 전쟁을 일으켜 베트남 전역에서 무장 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 충사령관 왕의혁 대장의 전략적 지휘 덕분에 1954년 민빙부 전투 이후 프랑스는 트레버 협정에 서명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 세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저원 전쟁 끝나고 다음에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패배한 후 미국은 남부에 개입하여 베트남共和国정부를 지원하고 베트남 민주共和国과 대립하였습니다. 나라는 그때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부는 남부의 군수봉을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1972년 북부 군대의 린빈부랭검 승리 이후 미국은 파리 협정에 서명하고 베트남의 영토 완전성을 인정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호치민 전투가 완전 승리로 끝나면서 베트남共和国정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베트남은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고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1976년 4월 25일 국회6기는 국호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대충 베트남 역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단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통해 역사 관련한 한국어 단어를 좀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만 끝났습니다. 안녕. 사랑해.